세 개를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뭘까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한 줌도 안 되는 충견들, 좌파 정권의 앞잡이다. 과연 이 충견을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 검찰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강한 비판의 말들을 쏟아냈는데 과연 무슨 말인지 페이스북에 남겼던 홍준표 대표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의 상징이었던 검찰을 한 줌도 안 되는 충견들이 좌파 정권의 앞잡이를 몰아가 하루상의 충견 검사들로 인한 검찰 조직의 붕괴를 우려합니다. 이현정 의원. 네. 결국 저기서 한 줌도 안 되는 충견이라는 것은 뭐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다들 아실 거고 네. 결국 홍준표 대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지금의 적폐 수사는 정치보복이다. 표적 수사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그렇죠. 사실 지금 뭐 윤석열 중앙지검장 체제하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한 이제 정치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홍준표 대표도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그 유명했던 정말 그 검사 출신인데 본인이 사실은 예전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관련된 사건에 이제 기소가 돼서 네. 예. 검찰하고는 상당히 인연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 검찰에 대해서 그동안 공수처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본인도 공수처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네.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수사와 관련해서는 조금 양면성은 있는 것 같아요. 양면성. 사실 이제 홍준표 대표가 겉으로는 지금 검찰을 상당히 비난하고 있지만 예. 내용적으로 볼 때는 내용적으로 사실 홍준표 대표한테 그렇게 불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친박이 자동 청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자동 청산. 이제 이야기 있거든요. 아니 의청을 했는데도 이제 청산이 안 되는데 문제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친박 조직이 자동으로 와해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최경환 의원이 이제 그 관련된 지금 검찰의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등등을 이야기해서 물론 겉으로는 검찰이 상당히 하지만 예. 속으로는 검찰의 어떤 이러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 보면 자신의 어떤 위상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예. 계기가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중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이중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박성호 소장, 네. 이 방금 전에 이현종 의원도 얘기하셨듯이 일종의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보면 뭐 이런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차도살인이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남의 힘을 빌려서 본인이 달성하고 싶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뭐 이런 모양새가 될 수도 있을 그런 거예요. 측면이 좀 울면서 웃고 이제 네. 웃으면서 우는 아주 복잡한 감정인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굉장히 전면적이고 전방위적입니다. 예. 그런데 홍 대표 입장에서는 우선 당에 더 씌워진 이 적폐 프레임으로부터 좀 벗어날 필요가 있겠죠. 아, 예. 이 프레임을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어쨌든 내년 6월 지방선거는 난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뭐 어쨌든 이제 적폐라는 프레임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MB가 첫 말 정치보복이라는 생각이 든다. 네. 정치보복 프레임을 새로 만들어서 이 프레임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어떤 정치적인 절박함이 일단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주적을 지겠는데 검찰이 그야말로 이제 야당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아까 방금 이현정 의원 말씀했듯이 압박 명세를 받고 보니까 압박 명세를 받고. 이 사람들은 뭐 이제 좀 당에서 좀 떠나주면 좋을 법한 어쨌든 최경환, 뭐 이우현, 뭐 원유철 뭐 이런 의원들이니까 아까 그 앵커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도 내용을 보니 차도살인, 나는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동으로 정리되는 뭐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울다가 웃다가 울고 네. 뭐 웃다가 우는 뭐 이런 행동인데 어쨌든 큰 차원에서는 어쨌든 한국당이 이 적폐라는 굴레로부터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인데 그것은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스스로 혁신하는 모습을 아직 못 보여줬습니다. 내부적으로요. 어렵사리 박근혜 대통령 출당 정도는 했지만 예. 의총과 3분의 2가 되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이제 검찰발 저 야당에 대한 압박이 최경환이라는 카드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불감청이는 고소원인 것이고 그렇기 예. 때문에 1년에 최근에 그 홍준표 대표의 발언을 본다면 예. 복잡한 감정이 좀 묻어나 있는 복잡한 감정이 뭐 이런 내 마음 나도 몰라시게 마음 나도 몰라. 뭐 이 멘트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홍 대표의 속내야 뭐 본인만이 알겠지만 이게 속도 조절 용인지 아니면 방금 말씀 주셨듯이 이 복잡한 속내의 단면인지 최근에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에서 검찰과 당정 간의 고도의 어떤 정치적인 협업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틀 전 부산으로 한번 가보시죠. DJ 때 우리 당 국회의원 뒷조사를 해서 36명을 빼간 일이 있습니다. 98년도 그 수법을 그대로 동원하면서 이번에는 의원 빼가기보다도 자유한국당 적폐정당이라고 뒤집어 씌우기 하는 그런 절차가 아닌가 난 그래요. 지금 저 홍 대표의 발언, 저 시점에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정치적 계산 깔려 있다는 얘기 일리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일리가 없다고 본인 생각하면서 또 얘기하는 건지 되게 궁금합니다. 과거에는 청와대 특히 민정수석실이 사정 드라이브라고 해서 그 정권 초기에는
정치권 사정 작업을 네. 좀 하고 그리고 정권 중반부에는 전체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는 뭐 범죄와의 전쟁이라든가 네. 예.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국민들의 소위 말해서 정권에 그 충실하기 위해서 이런 사정 드라이브를 거는 것들이 통상적이었는데 지금 그 발생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는 청와대발 사정 드라이브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 그래요? 네. 정권이 바뀌자마자 제일 먼저 그 유탄을 맞은 사람이 잘 아시겠지만 우원식 원내대표였어요. 그 예. 선거에서 예. 측근이 지역구에서 예. 후보 단일화의 조건으로 수천만 원을 건네줬다고 해서 지금 조사 중이고 있고 근데 하다 말았잖아요. 여기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우원식 대표까지는 나가진 않았지만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잘 아시겠지만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청와대의 전병헌 그 전 정무수석에게 칼날을 들이밀었고 그리고 잘 아시지만 또 탁현민 전 행정관에 대해서 예. 불구속 기소하는 등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청와대에서 기획된 거라기보다는 예. 검찰발 검찰발. 예, 검찰발 그 적폐 수사 중에서도 국정원의 특활비 관련해서는 최경원 의원이 난 거고 나머지 예. 원유철 의원과 그 몇몇 의원들은 네. 지역의 토착 그 비리, 즉 지역 경제인으로부터 네. 불법적 정치자금 예. 수수의 의혹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청와대가 사정했다고 보기 상당히 어려울 네. 거고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수사와 이런 것조차도 전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그 전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을 넓히는 건 정무적으로 대단히 부담되기 때문에 네. 청와대 고도의 기획이라든가 사정 드라이브보다는 검찰이 오히려 검찰발 스스로. 예,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우리 검찰 아직 칼날 무디지 않아요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검찰 개혁의 여론을 좀 무마하고 네. 또 정치권에는 니네 자꾸 검찰 개혁하면 우리도 가만히 안 네. 있겠다라고 하는 무언의 검찰발 뭐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한마디로 우리 죽지 않았어 이거 말씀. 네, 그렇죠. 그래서 정치권과 좀 약간 무관한. 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검찰의 그 검찰 수사 보고를 일체 예. 돌아가고 있는 게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들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검찰 얘기해 주셔서 정치권에서는 묘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의 이야기인데요. 요즘 검찰을 보면 영화 더킹을 보는 것 같다. 글쎄요, 영화 더킹 시청자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고 또 보지 않으신 분도 있는데요. 관련한 영상을 한번 보고 나서 돌아오도록 하죠. 대수야, 이 세상이라는 게 말이야 논리대로 된 게 아니야. 대수야, 너 일하는 잘 찾아나? 고생 끝이야. 준비해볼까? 우리가 기획하고 수사하고 그리고 기소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세상의 왕이라도 된 것 같다. 신이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네. 주인공이 준비한 거 꺼내. 네. 그러니까 검찰이 네. 권력에 어떻게 보면 신여 역할을 하면서 그 정권의 입맛에 맞는 어떤 수사를 편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저 영화에서. 근데 이제 여권에서 또 야권에서 묘한 얘기 흘러나온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요즘 분위기를 보면 저 영화가 현실이는 것 같다라는 한탄 섞인 불만도 있다는 거예요. 여의도에서는. 과거에는 정보기관이 이제 국내 정치를 관장하는 정보기관이 뭐 국정원, 네. 그다음에 기무사, 그다음에 뭐 경찰 정보, 검찰 정보에서 정보기관끼리의 힘의 균형이 있었고 사실은 검찰의 정보력은 약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YS 정부 이후에 이른바 이제 문민 시대가 열리면서 이른바 대검 범정이라는 그러니까 막강한 정보기관을 자체적으로 갖게 됩니다. 이제 범죄정보기관인데 거기 보면 이제 뭐 엄청난 파일들이 있겠죠, 쭉. 네. 그동안에. 파일이요. 예를 네. 들어서 이제 뭐 한간의 소문이라든지 이제 수사를 진행했다든지 어떤 첩보들이 굉장히 파일로 있을 겁니다. 근데 저 정도로 영화에서 나올 정도로 광범위하게 많은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이른바 그 기획 수사라는 것은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의도에 이제 정치권과 관련된 뭐 여야 상관없이 네. 일단 여러 가지 소문이 있으면 내부에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파일업을 해놓을 예. 겁니다. 이제 그 파일업이 있는 것이고 네. 이거 문제를 언제 꺼냈냐의 문제는 예. 이제 영화처럼 뭐 과연 저런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검찰이 뭐 야당을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입맛에 맞게끔 야당을 압박한다라고도 볼 수도 볼 있겠지만 수도 있겠지만 자기 조직의 어떤 존폐 문제 존폐 문제요.
공수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 문제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한두 번 강조한 것 예. 같습니다. 그럼 공수처가 생긴다면 검찰총장이 포토라인에 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검찰 내에 만약에 비사실이 있다면. 예. 그렇죠. 그럼 검찰로서는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 친문재인 정부 성향이든 보수 성향이든 관계없이 예. 검찰 전체가 단결해서 이 공수처를 막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럼 막는 비장의 무기는 이른바 국민검사가 되는 길밖에 없다. 국민검사. 예를 들어 송광수 2000년 안대희 경우, 안대희도 네. 저 중수부장이 국민검사라고 애칭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사에서 국민의 검사로 전환을 시킨다면 네. 이 공수처라는 압박을 약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홍준표 대표의 우려대로 현 청와대나 현 정권에서 거의 지시한 대로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고 네. 내심은 우리 조직을 살려야 된다는 내심은? 그 일체감이 검찰 내에 있는 것 같고 네. 그렇다고 본다면 그 파일에서 굳이 야당 것만 꺼내서 야당만 압박한다면 국민들이 박수 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대선 자금 수사에서 네. 뭐 어쨌든 안희정 그때 그 실세도 구속이 됐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파일은 존재하는 것이고 네. 그 파일에서 여당 쪽 비사실도 이 사실이요. 안 깔 네.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이유가 없다. 검찰에. 그렇다고 본다면 그 여권 재선 의원의 어떤 우려는 네. 사실 상당히 좀 설득력 있는 걱정이고 우려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현종 의원, 뭐 이런 생각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그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의 제1공약 중에 하나인 공수처라든지 검경 수사권 쪽은 조금 물 건너갈 수도 있다라는 건데 검찰은 지금 국민의 지지를 얻게 되죠. 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이번 기회에 검찰을 완벽하게 장악을 해서 이 사건의 빌미로 육창골단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을 휘젓는 거 보일까요? 전병헌 정무성 내줬으니까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여의도가 사정작업을 통해가지고 청기 개표까지 도모한다. 뭐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어떤 정권 같으면 충분히 그런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예. 지금 사실 이제 이번 정권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사실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할 때부터 이제 검찰과의 좀 선을 좀 그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예전과 같이 그렇게 완벽한 프로그램 하에서 어떤 진행되는 사정이라 보기엔 조금 그건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아마 제가 알기로 이번에 전병헌 수석 문제를 가지고 청와대 내부에서 고위 관계자가 예. 도대체 왜 2014년 사건을 이제 와서 하느냐. 예. 또 도대체 이게 왜 그리고 이걸 제때 보고를 안 하냐. 왜냐하면 전병헌 사건, 정무석 사건 같은 경우는 제때 아마 청와대에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도 사실은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좀 의아해하고 또 검찰을 조금의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그런 예.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지검장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 했지만 지금 운행되는 걸 보면 이거는 조금 통제 범위를 벗어난 거 아니냐라는 예. 시각이 솔직히 여권내에서 있습니다. 통제범 벗어나고 그렇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움직이는 것은 예. 뭔가 어떤 청와대의 완벽한 움직여서 움직임보다는 예. 검찰 스스로의 어떤 동력, 움직임 이것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자칫 통제선을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벌써 한 20명 명단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앞으로 진행되는 거 보면 이게 청와대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어쩔 수 없는 가면 상황으로. 실제로 청와대가 하고자 하는 검찰 개혁은 일정 정도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솔직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말부터 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누굴까요? 유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입니다. 천벌이라 한 적이 없다. 어제 또 이 유여해 최고위원의 말 한마디로 또 인터넷 공간에 들썩들썩했는데 과연 무슨 말 때문에 그랬는지 그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한 문 정부에 대한 하늘이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완전한 동문서답이고 마이동풍입니다. 엄청난 국가적 재난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비난임을 진정 모른단 말입니까? 자, 논란이 일자 류호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해명을 하고 있죠. 본인이 또 SNS나 또 본인의 발언을 통해서 아니 하지 않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포항지진 문정부에 대한 하늘의 엄중한 경고고 천심이라는 지적이 이제 천벌받는다는 내용은 결단코 없었다. 페이크 뉴스다, 뭐 가짜 뉴스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부분이요. 천심이라는 얘기는 한 거잖아요. 그러면 천심이 내린 벌이 천벌 아닌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엎어치나 매치나 천심이나 천벌이나 네. 취지는 똑같은데 유여의 최고위원이 아마 자연재해 때문에 그 재난을 입어서 그 불안에 떠는 그 민심을 경이었고 예. 그것을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는 여당을 공격하는
공격 수단으로 쓰는 거에 대한 역풍이 상당히 불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것이 비판에 대해서 아마 말을 바꾸긴 그렇고 하니까 나는 천벌이를 한 적이 없고 천심이라고 했다라고 해서 변명성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만큼 변명성이라고 보시는군요. 네, 저 발언에 대한 역풍이 아주 거세기 때문에 네. 저렇게 피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정치에도 금도가 있는데 아무리 문제가 있더라도 이렇게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자연 재난에 대한 걸 가지고 정적에 대해서 비난의 소재로 삼는 것은 국민들을 전혀 설득하지 못할 것 같고 일부 극소수의 자신의 극렬한 지지자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국민들은 설득하고 동의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정치인들이 말을 하면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이 노림수 같은 거요. 유해 최고위원은 뭘 노리고 이런 발언을 했을까? 이거 비판받을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요. 지금 사실 왕조 시대도 아니고 왕조 시대에는 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실 임금의 책임이다 해서 사실 뭐 제사도 지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이 무슨 왕조 시대입니까? 그리고 또 유해 최고위원이 정치인이라는 게 거의 뭐 대부분이 말로서 사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천재지변과 대통령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더군다나 지금 그 포항 주민들이 여진 때문에도 지금도 강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소금을 뿌리듯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정치인은 자질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이게 정말 이게 논평의 가치도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숙했다고 보시는 거군요. 이거는 미숙하기보다는 사실 유해 최고위원이 그동안 말 실수를 꽤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더군다나 제가 더 분개하는 게 뭐냐면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이제 네티즌들이 비판하니까 거기에 뭐라고 댓글 달았냐면 반사? 히읗 반사라고 이렇게 댓글 달았어요. 도대체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게 비판에 대해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런 연결을 시켰으면 죄송하다 이게 좀 오버해서 사실은 뭐 현 정부를 비판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해명하면 괜찮을 것이고 또 이것을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더군다나 지금 또 자신이 또 새롭게 만든 천벌이라는 프레임으로 나는 천벌이라고 그러지 않았다. 천심이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대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전형적인 나쁜 정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유해 최고위원 한때는 홍준표 대표 최측근이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홍준표 대표 옆에서 손을 꼭 붙잡고 같이 유세를 하러 다니던 장면이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그런데 요즘은 약간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저와 함께 무제한 공개 토론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그거는 대통령이 토론해 주겠나? 헌법과 법률 위배가 명백함으로 다시 이야기하지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 해줄까요? 오바이션은 안 해주나요? 안 써줘. 오바이션은 안 써. 제가 뭘 할까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무슨 정치를 희화화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장에서 느꼈던 어떤 일종의 기류랄까?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내 분위기가 저 안에 녹아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해 최고위원으로 표현되는 저런 모습들이 이제 한국당 위기의 본질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유해 최고위원이 정치적으로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약간 좀 어떤 형태든 이제 유해 최고위원이 행운으로 이제 최고위원이 됐는데 이분이 뭐 정치를 해왔거나 정치로 훈련되는 과정은 없었지 않습니까? 방송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이런 모습들이 국민의 어떤 보편적 눈높이와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고 지금 홍 대표가 오버액션 하지만 이거는 약간 좀 버거워한다. 뭐 버거워한다기보다는 그냥 실소를 자아내는 것이죠. 같은 최고위원, 대표 최고위원과 최고위원 옆에서 발언하는 거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 사유다 뭐 이런 얘기는 좀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최고위원 회의를 할 때 카메라가 들어오고 최고위원들이 한마디 하고 이제 언론이 나가고 회의가 진행되는데 뭐 그거 위해서 준비 많이 해옵니다. 많이 해오는데 이제 옆에 듣고 있으니까 홍 대표가 보기에도 참 기가 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야, 좀 오버하지 마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것도 카메라 있는 자리에서 어쨌든 유해 의원이 정치적으로 초년백이라면 좀 겸손한 자세로 정치를 좀 배워갈 필요가 있는데 지나치게 좀 어떤 그 대중의 관심을 잡고자 하는 열망이 실력에 비해서 너무 큰 것 같아요. 그 욕망이.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이제 무리수가 나오고 사고를 치게 되는데 좀 자중자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서영우 소장. 국익 차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더불어민주당과 관계가 있으시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그 정파적 이익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해 최고위원 어떻게 보시나요? 정파적 이익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파적이 아니라 사실은 뭐 여당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정치의 질은 낮출지 몰라도 정부 여당에서는 유해 최고 같은 분들 있는 게 오히려 민주당의 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역설적인 게 있는데 오히려
현재 지도부가 저렇게 희화화된 형태로 국민들에게 관심 갖기보다는 예. 원래 보수 정당이 가지고 있는 작은 정부 그리고 예. 여러 가지 복지 노동에 대해서의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기업 중시 정책이라든가 예. 안보에 대해서는 제재와 그 제재에 대한 것을 강조하라든가 이런 자신의 보수 정당의 본질적인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오히려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해야지 예. 저렇게 튀는 발언이라든가 국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것을 통해서는 더 이상 눈길은 끌지 몰라도 국민들에게 신뢰와 지지를 받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바른정당의 일부 의원들을 데려오는 것만큼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정치권 말말말 세 번째 말입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 골목 슈퍼 둘 합한다고 마트 됩니까? 뭐 비유의 달인이십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좀 볼까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 통합하면 그러니까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통합 얘기하는 것 같죠? 통합하면 2당이 됩니까? 골목 슈퍼 둘 합한다고 롯데마트가 됩니까? 이마트가 됩니까? 한눈 팔지 않고 우리 물건 팔면서 국민과 함께하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이현정 의원. 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이 합당에 대한 흐름들 얼마 전에 유승민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 만나서 뭐 밀담도 나눴다고 하죠. 네. 굉장히 박지원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잠시 또 안철수 대표가 수습을 하는 바람에 좀 사그러들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이 국민의당의 내부 분위기도 이제는 거의 이제 좀 이별 연습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나 지금 안철수 대표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는 서로 마음이 좀 떠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민주당 이중대 프레임을 갖고서는 도저히 자기가 설 길이 없다. 그러기 위해서 결국은 이 중도 프레임 여기에 자기가 있어야지만이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유승민 의원하고 손을 잡으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측면을 본다면 호남의 대표 주자인 박지원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지방선거 이번에 전남지사 나가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런 식으로 가서는 호남에서 더 이상 이제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첨예하게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일단 갈라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성훈 부장. 안철수 대표요. 민주당과는 함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 두 사람,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하고 박지원 전 대표 얘기를 보면 저는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명대사. 영화 친구에 나온 명대사. 네가 가라 하와이. 이게 떠오르는 이유는 뭐일까요? 어제 안 대표는 어쨌든 뭐 안 대표의 정치 목표는 지방선거 총선을 넘어서 대권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극중주의라고 얘기했죠. 극중주의. 중도, 극단적으로 중도의 길을 가겠다. 또 뭐 안 대표 측에서 나온 얘기가 천하 삼분지계 전략은 포기할 수 없다. 그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도 노선을 고수해야지만이 내가 대권에 갈 수 있는 그 로얄 로드라는 뜻인데 그게 이제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호남 의원들은 수용할 수 없는 얘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이현정 의원 말씀하셨듯이 그 부부간의 고성과 욕설이 오고 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제 좀 관심이 서로 없어지고 각자 갈 길을 가는데 지금은 갈등이 좀 최고조로 가는 어떤 그런 장면이 아닌가. 서로 이제 각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좀 워밍업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워밍업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결국은 지금 호남의 움직임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결국은 분당입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게요. 지금 쉽지 않아요. 송금주 수석 대변인이 별안간 건강사 이유를 들고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직을 사퇴했습니다. 그 이유는 송금주 의원 지역구가 전남의 나주 화순입니다. 그만큼 호남 지역의 민심이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의 만남과 통합 움직임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을 읽고 있어서 부담되어서 수석 대변인직을 사퇴한 걸로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되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국민의당 내에 있는 호남 의원들이 민주당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겁니다. 근데 민주당의 사정도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의원 빼각이라던가 인위적 정계 개편에 대한 역풍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호남에 있는 민주당의 원외위원장들이 호남의 국민당 국회의원들이 입당할 경우에는 그 지역구를 뺏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바라지 않는 점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호남 의원들이 민주당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바른정당의 입장이 내년 지방선거와 내후년 총선에서 그 호남으로부터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 같은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아마
평화개혁연대라고 하는 평화개혁연대. 당내 당을 만들어서 안철수 대표와 일전을 불사해서 당내 주도권을 잡아서 오히려 안철수 대표를 바른정당 통합파들과 나가서 하게 만들기 위한 진지를 구축한 게 그런 속내를 반영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맞네요. 네가 가라 하와이.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 움직임을 영화 더킹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화는 영화입니다. 영화 더킹에 일어났던 상황들이 현실 검찰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로 바라는 건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박상원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개를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뭘까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한 줌도 안 되는 충견들, 좌파 정권의 앞잡이다. 과연 이 충견을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 검찰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강한 비판의 말들을 쏟아냈는데 과연 무슨 말인지 페이스북에 남겼던 홍준표 대표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의 상징이었던 검찰을 한 줌도 안 되는 충견들이 좌파 정권의 앞잡이를 몰아가 하루상의 충견 검사들로 인한 검찰 조직의 붕괴를 우려합니다. 이현정 네. 결국 저기서 한 줌도 안 되는 충견이라는 것은 뭐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다들 아실 거고 네. 결국 홍준표 대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지금의 적폐 수사는 정치보복이다. 표적 수사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그렇죠. 사실 지금 뭐 윤석열 중앙지검장 체제하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한 이제 정치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홍준표 대표도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그 유명했던 정말 그 검사 출신인데 본인이 사실은 예전에 송환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관련된 사건에 이제 기소가 돼서 네. 예. 검찰하고는 상당히 인연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또 검찰에 대해서 그동안 공수처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본인도 공수처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네.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수사와 관련해서는 조금 양면성은 있는 것 같아요. 양면성. 사실 이제 홍준표 대표가 겉으로는 지금 검찰을 상당히 비난하고 있지만 예. 내용적으로 볼 때는 내용적으로 사실 홍준표 대표한테 그렇게 불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친박이 자동 청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자동 청산. 이제 이야기 있거든요. 아니 의청을 했는데도 이제 청산이 안 되는데 문제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친박 조직이 자동으로 와해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최경환 의원이 이제 그 관련된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등등을 이야기해서 물론 겉으로는 검찰이 상당히 하지만 예. 속으로는 검찰의 어떤 이런 것 자체가 한편으로 보면 자신의 어떤 위상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예. 계기가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중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이중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박성 소장, 네. 이 방금 전에 이현종 의원도 얘기하셨듯이 일종의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보면 뭐 이런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차도살인이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남의 힘을 빌려서 본인이 달성하고 싶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뭐 이런 모양새가 될 수도 있을 뭐 그런 거예요. 측면이 좀 울면서 웃고 이제 네. 웃으면서 우는 아주 복잡한 감정인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굉장히 전면적이고 전방위적입니다. 예. 그런데 홍 대표 입장에서는 우선 당에 더 씌워진 이 적폐 프레임으로부터 좀 벗어날 필요가 있겠죠. 이 사정 드라이브라고 해서 그 정권 초기에는 정치권 사정 작업을 네. 좀 하고 그리고 정권 중반부에는 전체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는 뭐 범죄와의 전쟁이라든가 네. 예.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국민들의 소위 말해서 정권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런 사정 드라이브를 거는 것들이 통상적이었는데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는 청와대발 사정 드라이브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네. 정권이 바뀌자마자 제일 먼저 유탄을 맞은 사람이 잘 아시겠지만 우원식 원내대표였어요. 예. 선거에서 예. 측근이 지역구에서 예. 후보 단일화의 조건으로 수천만 원을 건네줬다고 해서 지금 조사 중이고 있고 근데 하다 말았잖아요. 여기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우원식 네. 대표까지는 나가진 않았지만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잘 아시겠지만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청와대의 전병헌 전 정무수석에게 칼날을 들이밀었고 그리고 잘 아시지만 또 탁현민 전 행정관에 대해서 네. 불구속 기소하는 등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청와대에서 기획된 거라기보다는 예. 검찰발 검찰발 적폐 수사 중에서도 국정원의 특활비 관련해서는 최경환 의원이 나온 거고 나머지 예. 원유철 의원과 몇몇 의원들은 네. 지역의 토착 비리, 즉 지역 경제인으로부터 네. 불법적 정치자금 네. 수수의 의혹이기 때문에 이것을 청와대가 사정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울 네. 거고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와 이런 것조차도 전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그 전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을 넓히는 건 정무적으로 대단히 부담되기 때문에 네. 청와대의 고도의 기획이라든가 사정 드라이브보다는 검찰이 오히려 검찰발 스스로.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우리 검찰 아직
칼날 무디지 않아요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검찰 개혁이 여론을 좀 무마하고 예. 또 정치권에는 니네 자꾸 검찰 개혁하면 우리도 가만히 안 예. 있겠다라고 하는 무언의 검찰발 뭐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한마디로 우리 죽지 않았어 이거 말씀. 네, 그렇죠. 그래서 정치권과 좀 약간 무관한. 예.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검찰의 그 검찰 수사 보고를 일체 예. 돌아가고 있는 게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들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검찰 얘기해 주셔서 정치권에서는 묘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의 이야기인데요. 요즘 검찰을 보면 영화 더킹을 보는 것 같다. 글쎄요, 영화 문재인 대통령이 한두 번 강조한 것 예. 같습니다. 그럼 공수처가 생긴다면 검찰총장이 포트라인에 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검찰 내에 만약에 비사실이 있다면. 그렇죠. 그럼 검찰로서는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 친문재인 정부 성향이든 보수 성향이든 관계없이 예. 검찰 전체가 단결해서 이 공수처를 막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럼 막는 비장의 무기는 이른바 국민검사가 되는 길밖에 없다. 국민검사. 예를 송광수 2000년 안대희 경우, 안대희 네. 저 중수부장이 국민검사라고 애칭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사에서 국민의 검사로 전환을 시킨다면 네. 이 공수처라는 압박을 약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홍준표 대표의 우려대로 현 청와대나 현 정권에서 거의 지시한 대로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고 네. 내심은 우리 조직을 살려야 된다는 내심은? 그 일체감이 검찰 내에 있는 것 같고 네. 그렇다고 본다면 그 파일에서 굳이 야당 것만 꺼내서 야당만 압박한다면 국민들이 박수 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대선 자금 수사에서 네. 뭐 어쨌든 안희정 그때 그 실세도 구속이 됐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파일은 존재하는 것이고 네. 그 파일에서 여당 쪽 비사실도 비사실이요. 안 깔 네.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이유가 없다. 검찰은. 그렇다고 본다면 그 여권 재선 의원의 어떤 우려는 네. 사실 상당히 좀 설득력 있는 걱정이고 우려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현종 의원, 뭐 이런 생각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그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의 제1공약 중에 하나인 공수처라든지 검경 수사권 쪽은 조금 물 건너갈 수도 있다라는 건데 검찰은 지금 국민의 지지를 얻게 되죠. 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이번 기회에 검찰을 완벽하게 장악을 해서 이 사건의 빌미로 육장골단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을 휘젓는 거 뭐일까요? 전병헌 정무성 내줬으니까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여의도가 사정작업을 통해가지고 정기개표까지 도모한다. 뭐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어떤 정권 같으면 충분히 그런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예. 지금 사실 이제 이번 정권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사실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할 때부터 이제 검찰과의 좀 선을 좀 그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예전과 같이 그렇게 완벽한 프로그램 하에서 어떤 진행되는 사정이나 보기엔 조금 그건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아마 제가 알기로 이번에 전병헌 수석 문제를 가지고 청와대 내부에서 고위 관계자가 예. 도대체 왜 2014년 사건을 이제 와서 하느냐. 예. 또 도대체 이게 왜 그리고 이걸 제때 보고를 안 하냐. 왜냐하면 더킹 시청자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고 또 보지 않으신 분도 있는데요. 관련한 영상을 한번 보고 나서 돌아오도록 하죠. 대수야, 이 세상이라는 게 말이야 논리대로 된 게 아니야. 대수야, 너 일하면 잘 타잖아? 고생 끝이야. 준비하볼까? 우리가 기획하고 수사하고 그리고 기소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세상의 왕이라도 된 것 같다. 신이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네. 주인공이 준비한 거 꺼내. 네. 그러니까 검찰이 네. 권력의 어떻게 보면 신여 역할을 하면서 그 정권의 입맛에 맞는 어떤 수사를 편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저 영화에서. 근데 이제 여권에서 또 야권에서 묘한 얘기 흘러나온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요즘 분위기를 보면 저 영화가 현실이 된 것 같다라는 한탄 섞인 불만도 있다는 거예요. 여의도에서는. 과거에는 정보기관이 이제 국내 정치를 관장하는 정보기관이 뭐 국정원, 네. 그다음에 기무사, 그다음에 뭐 경찰 정보, 검찰 정보에서 정보기관끼리의 힘의 균형이 있었고 사실은 검찰의 정보력은 약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YS 정부 이후에 이른바 이제 문민 시대가 열리면서 이른바 대검 범정이라는 그러니까 막강한 정보기관을 자체적으로 갖게 됩니다. 이제 범죄정보기관인데 거기 보면 이제 뭐 엄청난 파일들이 있겠죠, 쭉. 그동안에. 파일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간의 소문이라든지 이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이제 첩보들이 굉장히 파일로 있을 겁니다. 근데 저 정도로 영화에서 나올 정도로 많은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른바 그 기획수사라는 것은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것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의도에 이제 정치권과 관련된 뭐 여야 상관없이 네. 일단 여러 가지 소문이 있으면 내부에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파일업을 해놓을 네. 겁니다. 이제 그 파일업이 있는 것이고 네. 이걸 문제를 언제 꺼냈냐의 문제는 네. 이제 영화처럼 뭐 과연 저런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검찰이 뭐 야당을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입맛에 맞게끔 야당을 압박한다라고도 볼 수도 볼 있겠지만 수도 있겠지만 자기 조직의 어떤 존폐 문제, 존폐 문제요. 공수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 문제 있죠. 예. 이 프레임을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어쨌든 내년 6월 지방선거는 난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뭐 어쨌든 이제 적폐라는 프레임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MB가 첫 말 정치보복이라는 생각이 든다. 네. 정치보복 프레임을 새로 만들어서 이 프레임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어떤 정치적인 절박함이 일단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주적을 지겠는데 검찰이 그야말로 이제 야당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그 방금 이현정 의원 말씀했듯이 압박 명세를 바꿔보니까 압박 명세를 바꿔. 이 사람들은 뭐 이제 좀 당에서 좀 떠나주면 좋을 법한 어쨌든 최경환, 뭐 이우연, 뭐 원유철 뭐 이런 의원들이니까 아까 그 앵커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른바 또 내용을 보니 차도살인, 나는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동으로 전기되는 뭐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울다가 웃다가 울고 네. 뭐 웃다가 우는 뭐 이런 행동인데 어쨌든 큰 차원에서는 어쨌든 한국당이 이 적폐라는 굴레로부터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인데 그것은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스스로 혁신하는 모습을 아직 못 보여줬습니다. 내부적으로요. 어렵사리 박근혜 대통령 출당 정도는 했지만 네. 의총과 3분의 2가 되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이제 검찰발 저 야당에 대한 압박이 최경환이라는 카드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불감청에는 고소원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최근에 그 홍준표 대표의 발언을 본다면 예. 복잡한 감정이 좀 묻어나 있는 복잡한 감정이 뭐 이런 내 마음 나도 몰라시게 마음 나도 몰라. 뭐 이 멘트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홍 대표의 속내야 뭐 본인만이 알겠지만 이게 속도 조절용인지 아니면 방금 말씀 주셨듯이 이 복잡한 속내의 단면인지 최근에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에서 검찰과 당정 간의 고도의 어떤 정치적인 협업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틀 전 부산으로 한번 가보시죠. DJ 때 우리 당 국회의원 뒷조사를 해서 36명을 빼간 일이 있습니다. 98년도 그 수법을 그대로 동원하면서 이번에는 의원 빼가기보다도 자유한국당 적폐정당이라고 뒤집어 씌우기 하는 그런 절차가 아닌가 난 그래요. 지금 저 홍 대표의 발언, 저 시점에 저렇게 이야기한 거 정치적 계산 깔려있다는 얘기 일리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일리가 없다고 본인 생각하면서 또 얘기하는 건지 되게 궁금합니다. 과거에는 청와대 특히 민정수석실이